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먼입니다. 오늘 종목을 좀 공부해 볼 분야는 해성DS인데요. 반도체 디바이스 또 이런 쪽이 발전되다 보면 특히 제가 볼 땐 3분기부터는 뭐 노트북부터 해서 자동차용 반도체 PCB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다 갖다 슬롯에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리드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로 해성DS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군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패키지 부분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멋있는 종목, 신기술을 막 개발해서 하는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그냥 어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적어도 221 이동평균선 부분으로 올라올 때까지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넉넉하게 기다리면 좀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멋있는 거 하고 인기 많은 것만 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낸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정도 구간이면 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구간에는 들어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바로 오르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한 다음 주까지는 약간 주가가 들쭉날쭉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성DS 자체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아주 크게 개선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건 아니라서 지금 2분기 정도 중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한 업사이드로 한 20% 정도 이상 보고 있는 것들인데 그 정도는 한번 관심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잠정 실적 발표한 거 보면 1분기는 글쎄요, 워낙 뭐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2분기 정도 구간이 가장 낮은 구간에 형성되는 것들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들이죠. 1분기 실적 시를 보면 컨센서스는 부합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적자 회사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다가 이제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낮은 구간에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보면 QOQ 대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들이죠. 아주 전통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움직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새롭게 뭐 글쎄요, 전 이런 것들이죠. LPDDR5 뭐 이런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 장착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다 꽂아봤을 거예요, 슬롯에. 자,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수주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예를 들면 바닥권을 갖다가 전저점을 훼손할 만한 사유는 없다라고 판단 내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해보다 상당히 개선되는 수치가 나오고 매출도 늘어나고요. 뭐 다 전체적인 부분에 조금씩 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2023년보다 나쁜 반도체 기업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지난해 저점 구간을 형성한 그 근처의 구간의 주가가 형성이 된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라든지 밸류에이션 테이블이 낮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건 충분히 저는 어떻게 돼요? 매수해 줄 만한 구간에 들어선 것이면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들이 대덕전자, 심텍, TLB 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는 워낙 헐헐 날라들어서 웬만한 개인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런 거 관련돼서 여기 또 패키지 쪽이 발전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또 우리가 해성DS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심텍이나 예를 들어서 TLB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성DS도 당연히 연상해서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리포트 드린 거죠. 뭐 대부분 지금 대덕전자, 심텍, TLB 여기는 제가 리포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공략을 해주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걔들은 포인트가 다 3분기라서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가에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이 되면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이 회사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차량용 리드 프레임이 2분기부터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패키지 기판 관련된 DDR5 제품들이 또 FC, BGA 또 이쪽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심텍에 대해서 어떻게 돼? 2분기에 흑자 전환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쪽 관련돼서 당연히 연동성 있는 종목이 바로 해성DS도 따라 붙는 것들이죠. 자,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글로벌을 하기에는 뭐 그 OSAT 후공정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쪽 분야가 성장하는 것들은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주가가 씁쓸한 모습 밑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 주가가 좀 씁쓸하다. 실적 하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실적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해서 바닥을 잡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올리지 않는다. 이런 맛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도 다 같이 어떻게 돼요? 패키지 쪽 관련된 부분들이 성장을 같이 할 때 같이 올라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리포트 드렸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또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택을 보게 되면 뭐 TLB 보게 되면 연동해서 조금 생각해내는 것들이 바로 해성DS 같은 종목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저도 하향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전저점 구간을 갖다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에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다 보면 우리가 222등 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가장 좋은 뉴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2분기부터는 좀 간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정상 매출 궤도로 회복 중이다라는 것들인데 이건 이미 잠정 실적 발표 내용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거보다 좋아지는 실적을 다음 분기부터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공시 내용은 제가 살펴봤는데요. 특이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그런 거죠.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인데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인데요. 지난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2분기 때 실적이 크게 개선이 돼가지고 주가가 쫙 치고 올라왔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점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인데 해성DS 같은 경우는 주가의 모습이요. 그냥 그대로 저 영업이익과 매출 이런 부분들하고 간단히 연동돼서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정직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투자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은 지난해 말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개선된다라고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글쎄요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 어때요? 4쿼터도 별로 실적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주가가 눌려왔는데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크게 개선되는 거 아니까 다시 이 222등 평균선 라인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1분기 때도 크게 뭐죠? 전분기보다는 좀 개선됐으니까 올라오고 턴어라운드 시그널 첫 번째가 나온 거고 여기가 1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눌리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시장이 있으니까 조금씩 어떻게 돼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반등하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 모습이잖아요. 여기도 눌리고 반등하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윗단인데요. 최고 맥스는 한 6만 원 정도까지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잡을 때 굳이 한다 그러면 성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이 구간과 바로 여기 아래 저점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해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눌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여기 양봉 뜬 첫 번째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 위에서 요 사이 정도가 아마도 제가 볼 땐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할 때 제가 색칠을 좀 해드릴까? 이렇게. 그러면 평균 매수 단가를 한 5만 원 정도에 조절해 놓으시면 5만 원보다 언더로 들어간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거겠죠.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는 시나리오고 이걸 또 따라잡을 건 다른 부분에서 따라잡아야 되는 것들인데 시나리오대로 이야기 드렸는데 만약에 시나리오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주가가 그러면 뭐 해서 이제 포기하고 다른 종목 찾아가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 공략하지 않아도 다른 건 다음번에 또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리포트 드리고 나면 야 저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겠어 막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저는 뭐 항상 리포트를 드리는 것들이고 요것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했는데 시나리오를 안 갔다고 그러면 바로 급등해 버린 거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우리가 원하는 데는 대부분 여기 윗단인데요. 첫 번째 올라간다 그래 대부분 222동 평균선 그 윗단이나 그 선 아니겠습니까? 그 라인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거 뭐 우리 5만 지금 잡는다고 해서 5만 5천에서 6만 원 간다고 해서
또 이건 수익성이 10%밖에 안 돼. 이러려고 그러면 또 이 종목을 공략할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보다 아랫단에 존재할 때 여러분들께서 공략해 주는 것이 가장 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뭐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공략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